어렵게 오셨습니다. 일본 순회 공연을 막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는데 시차 적응하시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모셨습니다. 알서포트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 성공 신화의 주인공 서영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니까 좀 부담스럽네. 성공 신화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알서포트를 지금까지 일궈오고 있는 대표이사 서영수입니다.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예,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알스포트의 제2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더욱 자주 일본을 왕래하고 있으며 매출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창 시절에 특이한 별명이 있으셨다고요? 주위의 친구들이 필요할 때마다 형수님 어디 갔어? 라고 하면은 형수님. 제가 쫓아가서 문제 해결을 해드리곤 했습니다. 창업 당시 2001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닷컴 버블의 붕괴가 절정에 달하던 때인데 창업하기가 쉽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원격 소프트웨어로 창업하신 배경 그리고 어떤 자신감이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닷컴이 붕괴되는 시기였지만 그로 인해서 창업의 기회도 함께 더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창업하기 전에 근무했던 곳이 그 하울이라고 하는 백신 개발 회사였는데요. 그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일이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도움만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원격으로 하는 도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뭐 바이러스가 걸린다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또는 교육을 할 때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우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해서 2001년 11월 6일 날 알스포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해서 세 분이 공동 창업을 하셨는데요. 네. 친구나 아는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네. 공동 창업자와의 인연, 그리고 동업하시면서 궁합은 잘 맞으셨는지, 지금의 관계와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일선을 떠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대한 대표님만의 철학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 질문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창업을 하는데 대부분 1인 창업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창업을 할 때 저는 개발 분야를 담당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이나 영업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제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할 때 혼자 창업하기보다는 그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창업을 한다고 하면 성공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업을 할 때 3인 체제로 창업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개발을 담당했기 때문에 개발은 확실했고, 두 번째는 전략과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했는데 우연찮게도 삼성 출신의 좋은 분이 함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경영과 영업을 담당해 줄 분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여성분을 영입을 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영과 영업을 담당해 주셔가지고 개발, 마케팅, 경영과 영업 이 부분을 삼위일체로 잘 탄탄하게 맞추어서 알스포트를 창업하고 창업 이후에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3명이 창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만 두 분은 잘 계시고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남았기 때문에 좀 외롭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알스포트를 현재 이후에도 계속 잘 키워나갈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서포트 수출 비중이 60% 이상으로 내수보다 수출이 더 많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도전을 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는 없었던 까다로운 일본 시장. 알서포트의 일본 시장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고 오늘 영업 기밀 한번 좀 풀어주시죠. 예, 수많은 IT 기업들이 일본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 같이 크게 일본의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마 IT 기업들은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시장이 또 일본 시장입니다. 저희들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전략적 실행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전략이 첫 번째가 작지만 강한 파트너를 잡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IT 기업들은 파트너를 일본에 구할 때 아주 역량 있고 큰 기업들 위주로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런 큰 기업들은 어찌 보면 스타트업의 작은 소프트웨어에 크게 기대하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 상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던 전략은 작지만 우리만을 바라보고 함께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작은 파트너라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1인 파트너를 그 당시에 저희하고 계약을 맺고 파트너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1인 파트너를 성장시키면서 함께 지금까지 파트너들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왔거든요. 아마 그게 일본 시장에서의 가장 큰 첫 번째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장이 직접 일본 시장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함께 뛰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아마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합니다만은 파트너를 지정한 이후에 그 영업 담당자들만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전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다 뛰었던 것 같아요. 개발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소프트웨어를 디버깅을 해가면서 파트너에서 고객이 이슈가 터졌을 때 직접 뛰어가면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장에서의 직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 지원해야 되는지, 고객에게 어떤 기능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항상 필드에서 느끼면서 많은 지원을 했던 것들이 큰 자산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파트너를 만족시키면서 신뢰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래도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이 탁월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했던 원격 지원이라고 하는 유니크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고 글로벌 경쟁력이 다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일본 시장에서 크게 우리가 안착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에 반짝한 재택근무형 소프트웨어 회사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과 회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B2B 소프트웨어를 오랫동안 개발한 회사이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보니까 알서포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팬데믹 때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솔루션이 필요에 의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많이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솔루션은 재택근무를 할 때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격으로 그 VPN과 같은 연결이 안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회사에 자료가 있거나 회사 PC에 연결해서 원격 제어를 통해서 회사에 있는 PC에 액세스해서 업무를 이어간다거나, 또는 가장 각광받았던 재택근무에 가장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화상회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원격 회의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저희 제품들을 많이 애용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벤처 회사들이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고 또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는 시대에 있죠. 문제는 그로 인한 오버행 이슈가 상당하다는 건데요. 알서포트는 그렇지 않고 일본 통신회사 NTT 도코모라든가 소프트웨어 회사인 미로쿠 정보 서비스와 같은 곳에서 지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10년 차인데 도코모 지분은 한 주도 변함없이 이제 그대로 있죠. 투자를 받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알서포트가 창업하던 2001년도 이후에는 그 IT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여건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투자를 거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창업 이후에 일본 시장에 바로 진출을 했는데 그 진출된 이후 몇 년 이후에 MJS라고 하는 미로코 조호 서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던 계기는 저희 솔루션에 대한 MJS에 흥미가 있어서 우리 솔루션을 자사 솔루션과 결합해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 솔루션 계약에 그치지 않고 알서포트에 이어서 추가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이 이어왔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그 당시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은 주로 우리 제품을 팔아도 주고 그리고 투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MJS가 지속적으로 알서포트를 도와서 시장 확대에 크게 도움을 주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도코모를 만나게 되었는데 도코모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을 도코모의 스마트폰 유저에게 안심 원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알서포트에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코모로부터도 저희들이 대략 한 15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저희 고객이 파트너가 되는 그러니까 현재 주주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됨으로써 유리한 것은 저희 제품을 더욱더 판매 확대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파트너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적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사 VC하고는 좀 다르게 전략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가 되었던 게 가장 큰 주요했던 저희들의 성장 흐름에 있어서의 주주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크게 되었습니다. 도코모의 알서포트에 대한 지금의 역할은 네. 어떻게 됩니까? 예, 도코모는 알서포트의 원격 지원 소프트웨어인 리모트 콜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재 일본에 2천만 유저 이상의 유료 서포트 유저를 확보하고 그게는 이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OS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단말기가 교체될 때마다 저희들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안정적으로 서비스 운영하기 위한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일정료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도코모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도코모는 알서포트의 다른 제품들도 현재 팔아주고 있고 판매되고 있고 B2B의 시장에 저희들이 큰 도움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해외 투자에 대한 철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도코모에 혹시 엑시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도코모는 알서포트의 주식을 처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을
투자해왔지만 그런 이야기가 논의된 적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본 수출이 많은 회사인데 네. 엔화 환율이 계속 떨어져서 실적에 영향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뭐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략 900원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맞는 사업 전략을 올 초에 세웠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우리 사업 계획과 환율 계획이 있는데 그게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